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에 대해 자만하기보다 부족한 건강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더 큰 건강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 건강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왜 환절기만 되면 기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식으로 오해한다고 하기도 해요. 천식과 단순한 기침,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그리고 환절기 기침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환절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기침이나 천식이 발생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기침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침만 하고 가래가 조금씩 나오는 경우 콧물 재채기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천식의 천자는 숨이 찬다는 천식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빨리 걷는다든지 계단을 좀 오른다든지 이런 경우에 천식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내가 숨을 쉬는데 목 부분에서 그르렁그르렁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예, 기관지 천식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숨이 찬다, 기관지에서 소리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호흡기내과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환절기 기침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네. 먼저 열이 많은 체질의 경우에는 배를 좀 자주 섭취해 주는 경우가 좋고, 두 번째는 도라지, 한방에서 길경이라고 하는데요. 도라지를 차처럼 끓여서 이렇게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냉증,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이 기침이 오래 가는 경우에는 오미자와 생강을 차처럼 연하게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침이 발생할 때 한 5일에서 7일 정도 좀 꾸준히 복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네. 기침을 이렇게 오미자하고 생강을 차로 마셨는데 한 이틀 먹었는데 가라앉는다고 그만 먹지 마시고요. 바로 이제 몸이 냉하신 분들은 기관지나 폐 쪽이 허약하기 때문에 기침이 가라앉아도 한 5일 정도 더 복용을 해 주시면 다음 환절기 때 재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장거리 이동할 때 멀미가 날 때가 있는데요. 구역과 구토, 현기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멀미라고 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도 이 멀미를 하는 경우가 있죠. 멀미 증상의 대표적인 구역과 구토에 대해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역과 구토는 왜 멀미를 할 때도 생기지만 임신을 했거나 또 음식 잘못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박사님, 구역과 구토 어떻게 다른가요? 구역과 구토, 그래서 구역은 우리가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은데 위장관에서 입으로 음식물이 나오기 전 단계를 구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구역의 표현은 호소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메시껍다고 하고 느글느글거린다고 하고 속이 뭔가 불편해서
토할 것 같기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구토는 위장관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입으로 넘어오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역의 과정을 거쳐서 구토로 바로 오게 되는데 삼출성 구토의 경우에는 구역 증상이 없이 그 다음에 임신부의 구토 증상의 경우에는 오저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구역 증상이 없이 음식물이 들어가면 또 뇌압이 상승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바로 이렇게 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경우를 구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역은 왜 메스꺼움이라고 해서 이 토할 것 같은 불쾌한 증상이고 구토는 위 내용물이 입으로 올라오는 증상인 거군요. 근데 사실 건강한 사람도 한 번쯤 경험해보는 이런 증상이 구역과 구토인 것 같아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원인은 한방에서 크게 7가지로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7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위가 일단 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멀미한다, 음식물을 좀 쳐다만 봤는데 속이 미식거리고 느글거린다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너는 비위가 좀 약해서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어찌되었든 위장관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를 구토라고 하고, 위장관에서 우리가 또 남성분들이 술 먹은 다음에 속이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지는 않고 속에서 위장관이 이제 뒤집어진다고 표현을 하면서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다, 이런 경우를 이제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원인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비위가 약해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위장을 통해서, 십이장을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변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경우는 상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구토문의 치료법 중에 하나가 대변을 잘 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변이 딱딱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하면 장에 변이 가득 차 있는데 대변이 안 나가면서 이렇게 구토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몸이 허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장이 유착이 되겠죠. 장이 유착이 되면 음식물이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이 시원치가 않거나 변비가 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만성으로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구토 증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 간혹 변을 이야기를 안 하고 구토만 치료하다가 보면 약물을 썼을 때 좀 진정은 되는데 또 다시 구토가 발생하고 구토가 발생하고, 어찌되었든 그 위장관 밑으로 음식물이 소화가 되어서 찌꺼기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 구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담적입니다. 이게 이제 양방적인 표현에는 없는데요. 동의보감에는 담음이라고도 하고 담적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증상은 속이 좀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고 구토하고, 이런 증상들이 담음에 대한 증상, 담적에 대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구토까지는 가지 않아도 소화가 안 되면 좀 속이 미식거린다, 울렁거린다, 토할 것 같다, 스트레스 받아도 울렁거린다, 토할 것 같다,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담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초, 몸에 전체적으로 울화가 같이 겸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화의 성질은 위로 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도 음식물이 잘못된 것을 먹을 때 위장관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토하시는 분이 있고, 이에 반해서
대장으로 내려가서 설사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위장관에서 문제냐 대장에 허약한 거에서 문제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네. 그 원인이 상초 쪽에 몸에 전체적으로 열이 있는 분들은 위로 올라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 가슴에 꾹 담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우울증이라고 하고 우리가 살면서 내가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를 바로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화해 증상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성향이 그러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따라서도 내가 음식물이 잘못된 게 들어가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이 내가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면 바로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구토 증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원인을 우울화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다섯 번째의 경우에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 질병은 이제 뇌에 신경계에 이상이 있거나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 귀에 우리가 그래서 배를 타거나 차를 오래 타고 있을 때 뭡니까?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 구토의 중추는 뇌 쪽에 있는 연수 쪽에 있기 때문에요. 예, 뇌에 문제, 암이라든지 뇌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구토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예, 귀에 또 미로에 이석증 같은 질환이 있을 때 속이 울렁거리면서 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여섯 번째의 경우는 여성분들이 이제 임신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 입덧이라고 표현을 하고 구역구토라고 표현을 안 하죠. 예, 임신에 의해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여성분들의 몸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구역과 구토는 동의보감 내상문에 나오게 되는데 여성분들 임신했을 때의 구역 구토는 부인문에 오절하는 다른 문으로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아주 강력한 예, 진통제를 예, 먹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요즘은 항암제를 투여를 하거나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신 분이 속이 좀 미식거리고 울렁거려서 뭐가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내 몸에 강력한 화학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뇌에 있는 구역중추에서 예, 구역과 구토를 하게 만들게 됩니다. 네. 예, 또 여러 가지 약들을 많이 먹는 경우에도 구역구토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곱 가지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원인이 있군요. 네. 왜 구역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막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호흡이 이상해지기도 해요. 네. 이렇게 전조 증상이나 함께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동반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급체라고 하잖아요. 네. 위험이 되었는데 이게 내 몸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장관이 민감하게 해서 내가 바로 들어왔을 때 나쁜 것은 바로 내뱉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네. 예, 두 번째는 질병입니다. 예, 뇌의 압이 아주 상승을 하거나 그러니까 혈압이 아주 높거나 그렇지 않으면 뇌의 암이라든지 질병이 있을 때는 이 중추 자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바로 구토 증상을 하게 되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귀의 미로에서 예, 귀의 이석증이라든지 우리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귀 쪽에 이제 평형기관에서의 감각이 떨어지고 예, 미로에 문제가 생길 때 이 구역 구토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구역과 구토의 원인 앞서 말씀 주셨는데 위장장애에 의한 구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위장 질환이 이 구역과 구토를 일으키게 되나요? 위장관의 증상은 여러 가지 그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만 채기만 있어도 바로 구역구토 증상이 나오는 분이 있고 이상한 음식 냄새만 예, 맡아도 구역구토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고
위염이라든지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이제 위궤양, 특히 이제 십이지장 궤양 같은 경우에는 십이장이 궤양이 되면서 그 부분이 부풀게 되면 소장으로 해서 음식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부푸니까 그 공간이 좁아지면서 위장관으로 음식이 역류하면서 네. 구토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위 내용물이 입으로 올라오는 구토랑 또 역류, 단순한 역류는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구토와 관련된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구토는 입 밖으로 음식물이 넘어오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역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장관에서 하부 식도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공간이 예를 들면 10이라는 힘으로 이게 꽉 조여져야 되는데 네. 한 8이나 9 정도로만 닫히면 1, 2의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뭡니까? 신물이 산이 조금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가슴 쪽에 자결감이 나타나고 목이 따끔거리고 목에 이물감이 있고 목 안이 좀 쓰고 맵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밖으로 대부분 토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역류 증상이라고 하고 구토는 음식물 자체가 식도 괄약근이 10이라는 숫자가 정상이라고 하면 5내든지 3이라든지 순간적으로 많이 열리면서 음식물이 입 밖으로 토하는 경우를 구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구토를 하면 위 내용물이 뿜어져 나오는 거니까 이 뇌압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험성이 좀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뇌에서의 압이 올라가게 되면 뇌혈관이 뇌가 부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잘 못 먹었는데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내가 뭔가 나한테 불편한 냄새를 맡았는데 바로 토한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평상시에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갑자기 구토가 바로 구역 증상은 조금 있고 구토가 바로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로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요. 뇌압이 상승을 하면서 뇌가 부풀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로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맞아요. 단순히 그냥 토를 했다고 바로 병원을 가는 건 아닐 것 같고 이런 경우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예시를 좀 들어주세요.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게 6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구토를 하는데 호흡곤란을 갑자기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구토를 하면서 숨쉬기가 어려운 경우. 네. 두 번째는 구토를 하면서 의식이 흐려질 때 이게 이제 뇌의 뇌졸중 이런 병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구토를 했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붉은색 피가 보이는 경우. 네 번째는 심한 두통과 함께 뻗어나오는 삼출성 구토라고 하는데요. 네. 그냥 두통이 아주 심하고 순간적으로 웩 올라오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토 증상이 있으면서 굉장히 심한 열이 38도, 39도,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경우와 함께 이제 복통이 같이 나타나면서 구토하는 경우입니다. 네. 여섯 번째는 어지럼증이,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마다 어지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문의 또는 병원에 가서 바로 진단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역과 구토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찰밥이나 배멀미를 한다면 귀 밑에 멀미약을 붙이면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배를 타거나 좀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또 가벼운데 계속 그 구역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붙이고 가게 되면요, 뇌에 화학물질이 스며들면서 예, 구역 중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예, 한 번씩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약을 여러 개 같이 먹을 때 구역질이 날 수도 있다. 약은 좋으라고 먹는 건데 좀 과하게 복용하면 안 좋을 것 같기도 예, 해요. 맞습니다. 모든 약이나 음식이 똑같이 뭐든지 음식물도 많이 먹으면 우리가 구토하잖아요. 네. 예,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약을 먹었을 때 간에서 해독을 하고 또 콩팥에서 다시 걸러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요. 네. 꼭 필요한 처방받은 약을 먹었는데 속이 미식거리고 좀 구토한다, 이런 경우에는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순환이 잘 안 될 때도 구역질이 날 수 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순환이 안 되면 한방에서 이제 어혈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음식물이 이렇게 소장을 통해서 예, 대장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어딘가 막혀 있으면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피도 순환이 잘 안 될 때 예,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한방에서는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경우는 어혈구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구토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구역질이 날 때 생강차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 아마 조금 체질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50%만 맞습니다. 예, 이 생강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거나 몸이 좀 춥거나 특히 날씨가 추워질 때 우리 네. 몸이 위장관이 위축이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생강차를 연하게 해서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열이 있는 분들 또는 조금만 매운 게, 생강이 좀 맵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만 매운 게 들어가도 우리 살에 걸려서 재채기 또 토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열증이 있거나 평상시 선풍기 에어컨 좋아하거나 마지막으로 조금만 매워도 내가 먹으면 속이 좀 쓰리고 아프다, 이런 분들은 예, 생강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 구역과 구토가 계속된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할 텐데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제가 이제 원인이 크게 7가지라고 했는데요. 예, 첫 번째 이제 비위가 약한 경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의원에는 많이 옵니다. 예, 대부분 이제 그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면, 위내시경을 하면 그냥 위염정도 있다고 하고, 또는 신경성이라고 하고, 또는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하는데요. 예, 구역과 구토 증상이 간혹 나오는 경우에는 위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영양분화하기 위해서 일단 받아들이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속으로 미식거리면서 토한다는 것은 위장관의 기능을 안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구역과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 비위 쪽에서 이제 췌장 기능이 같이 약하냐, 위장 기능이 약하냐를 따져서 예, 체질적으로 치료를 해 주시면 개선이 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예, 우리가 변비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할 때도 그렇고 어느 상황에서도 변비는 제가 물을 때 계속 똑같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3끼 먹는데 나가는 게 잘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내 체질에 맞게 적절하게 규칙적으로 골고루 먹는 것도 좋은데, 잘 먹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변으로 찌꺼기가 우리 몸에서 있기 때문에 잘 나가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대변을 매일 한 번씩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성분들 생리를 한다. 그 다음에 연세가 높아질수록 내 몸에 영양분이 없다. 이러는 경우에는 2, 3일에 한 번씩, 3, 4일에 한 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3, 4일에 한 번,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3, 4일에 한 번을 봐도 우리가 대변을 봤는데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을 보면 뭔가 몸이 가벼워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변을 봤는데 오히려 기운이 쭉 빠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노화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몸이 극도로 허약해진 경우이기 때문에요.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대변을 봤는데 뭔가 시원치가 않다,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이런데 구역구토 증상이 있다, 그랬을 때는 구역구토 증상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항상 한의사 선생님에게 대변을 보는데 항상 시원치가 않아요, 꼭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한방에서 동의보감에 보면 어떤 내가 음식이나 약을 먹고 대변이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고 시원치 않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약이나 처방을 바꾸고 조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담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냥 담적은 한방에서 이제 망진상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비염 증상이 있을 때도 코에 이제 염증이 있으면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는데, 만약에 비염 증상이 없는데 내가 좀 피곤하면 다크서클이 생기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다크서클이 조금 줄어들고,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 담적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담적의 증상이 속이 메식거리고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추웠다 더웠다 하고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머리 아픈 증상이 동의보감에 이제 담적의 증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울화 증상이 있습니다. 네. 울화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내가 마음적으로 손상이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두 가지가 같이 손상이 되면서 화 자체가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울화를 해울시키고 청화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인데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뭐 식도가 이제 폐색, 소장이 폐색이 되어 있다, 대장에 이제 암이 있다, 이러면 막혀서 내려가지 못하니까 구역구토 증상이 나오잖아요. 네. 또 뇌압이 상승해도 그렇고 메니에르 증후군이 있어도 그렇고, 여기에서는 이에 따른 이제 질병을 치료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임신부에 오저 증상이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임신부에 이제 오저에 약을 쓰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대부분 이제 임신 오저증 때문에 오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약을 오래 안 쓰고 한 2, 3일, 3일에서 5일, 좀 길면 열을 쓰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치료를 하면 임산부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할 수가 있으니까 구역과 구토를 참지 말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히 요즘은 이제 항암제 치료, 또는 그 항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치료를 받고 나서 구역과 구토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해독하는 요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한방에서는 해독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해독 요법을 같이 받으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한방에서는 이렇게 7가지 원인과 증상에 대한 구역과 구토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박사님?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담적으로 인한 구역구토 치료 사례입니다. 여성 29세 미혼 165cm 55kg. 3, 4년 전부터 일어날 때마다 헛구역질을 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심하면 토하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어지럽고 열도 오르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세 번째 항상 소변이 시원치가 않고, 네 번째 생리통도 심하고 냉대야도 있고, 여섯 번째 변비가 있고 아랫배가 불편하고,
마지막 6번째,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 보니까요, 물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물을 하루에 2리터씩 의식적으로 마신 지가 2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상기 환자는 망진상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맥진상 우측맥이 부진하면서 활맥이고, 1분의 맥동수는 70맥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눈 밑에 다크서클, 맥에서 활맥은 예, 담음 증상, 담적의 망진과 맥진입니다. 네. 또 하나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토하는 증상은 담적 증상이었고, 또 마지막으로 담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화가 안 될 때 물을 조금만 넘어가도 여기 목하고 가슴에서 걸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몸 안에 수분량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수분량이 많고 적고는 간단합니다. 내가 피부를 봤는데 윤택하고 촉촉하다. 예, 그러면 그 경우는 체수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물을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게 되면 담적이라는 질병이 걸리고 몸무게가 늘게 됩니다. 내가 봤는데 피부가 건조하고 좀 까칠하다. 예, 보습제를 좀 발라야 피부가 윤기가 난다. 예, 이런 분들은 수분이 부족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물을 좀 많이 마셔도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담적을 유발하기 때문에 담적을 치료하는 약 4개월, 예, 그 다음에 이제 침을 7일에 한 번씩 이제 시표해서 완치한 치료 사례입니다. 네. 구역과 구토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역과 구토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거나 또 현재 아픈 곳 있으시면요. 문의 주세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준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100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구역과 구토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무엇이 있을까요? 예, 구역과 구토 항상 음량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냉증 구토. 추위를 잘 타고 선풍기 에어컨 싫어하고 손발 차고 몸도 시린 분들의 경우에는 예, 진피와 생강을 각각 10g씩 넣으시고 물을 1000cc 넣고 30분 정도 중간불 정도로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오시니까 이 차 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뭐 식전 식후 편하신 시간에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열증 구토는 특히 구토의 특징이 음식물을 먹거나 또는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 토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진피와 죽여, 예, 죽여를 각 10g씩 해서 똑같이 다리는 방법이나 먹는 방법은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특히 이 진피 죽여는 예, 열증 구토에 좋기 때문에요. 성질이 약간 찹니다. 그래서 찬 경우에는 약간 따뜻하게 해서 복용하시는 게 좋고, 예, 그 다음에 생강이나 진피는 좀 따뜻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좀 시원한 걸 좋아한다. 그런 경우에는 진피와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조금 차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이제 선조들의 지혜가 여름에 수정과잖아요. 예, 수정과에 약간 매콤한 계피가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약간 차게 먹어도 예, 소화에 장애가 없는 거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이렇게 구역과 구토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한방차인가요? 예, 오늘 가져온 차는 냉증 구토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네. 예, 진피와 생강을 차처럼 끓여서 평상시에 음식물을 먹고 바로 토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 속이 미식미식하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오래 좀 있다가 이렇게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마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시음해 볼까요? 오늘도 감사해 마시겠습니다. 역시 이 생강이 들어가서 그런지 향부터 조금 매콤했고 예. 매운맛이 있네요. 예.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한방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역과 구토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 무엇인가요? 예, 먼저 이제 냉증 구토인데요. 구토의 가장 기본적인 건 첫 번째 원인이 비위가 약한 경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비위에 좋은 혈자리가 중환과 족삼리입니다. 예, 중환은 여기 명치와 배꼽 가운데가 중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누워서 자신의 엄지손으로 10초씩 5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앉아서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앉아서 살짝 이렇게 등에 좀 기대야 배 쪽에 힘이 빠지니까요. 기대고 이제 10초씩 5일 이상 5일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고, 족삼리는 무릎의 이제 바깥쪽에 오목한 부분, 외슬안인데 외슬안에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을 대고 다섯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에 족삼리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이제 자신의 엄지 손으로 10초씩 5회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또 하나 이 냉증 구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혈자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노궁입니다. 노궁은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 이 새끼 가운데 손가락 끝부분에 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누르면 약간 뻐근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팔을 펴시고 뻐근한 느낌이 오도록 10초씩 해서 5회 이상 5회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열이 있는 열증 구역 구토에는 중환과 족삼리를 이용을 하시고, 마지막 수의 완골입니다. 우리가 주먹 다섯 번째 손가락에서 밖으로 쭉 가다가 보면은 이 손목의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먹을 줬을 때 오목하게 볼록하게 나온 부분을 쭉 가다가 보면 오목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목하게 걸리는 부분이 누르면 좀 뻐근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0초씩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대가 남자, 여자 이렇게 했을 때 남자는 좌측을 이용하시고 여성분은 우측을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좌측은 양기를 끌어올리는 부분인데요. 구역과 구토는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녀 공이 오른쪽 손과 다리를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육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니고요. 제 네네. 언니인데요. 네, 연세가 72세고요. 네, 몸무게는 53, 킬로그램 킬로. 정도. 네. 네, 153cm. 아, 그렇군요. 옆에 최준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다름이 아니고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언니가 이제 상담을 못 받아서 제가 대신 드리는데요. 예, 저기 지금 몇 번째 해요? 몇 번째인데 조금 이게 우울증이 왔다가 나중에는 조울증으로 갔다가 막 그러는 일이 평생에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안 좋은 일도 겪고 그래가지고 또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이게 조울증으로 가가지고가 상식적으로 안 되는 말과 행동들을 막 하고 저지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과 약을 지금 한 1년 가까이 먹고 있는데요. 네, 등에서 열 나고
예. 잠이 안 오고 그거는 이게 그 일을 떠올리면 등골이 막 뜨겁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이렇게 손이 안 쥐어지고 사람이 정신이 멍하고 좀 맹하고 사람이 그렇게 돼서 좀 약을 줄여보거나 서서히 띄어보려고 그러는데 상담 드렸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정신과 약을 이제 환자 스스로 이렇게 줄이시면 안 되시고, 이 경우는 네, 이제 정신과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제 줄이거나 조절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 네, 다음에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생에 살면서 지금 여러 번 이제 그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제 이런 게 올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1년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정신적으로 손상이 되는 경우,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언니분은 두 가지 다 해당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손상도 이제 마음도 상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금전적으로 예, 경제적으로도 이제 손상을 입게 되고요. 그 두 가지의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도 같이 이제 그 당한 상황이었습니까? 정신적으로는요, 형부가 돌아가시고, 네, 재혼을 했는데, 네, 그냥 그분이 또 배신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상처도 받았고,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는 그냥 여러 사람한테 돈을 다 띄고, 네, 또 결국은 집을 두 채가 있었는데, 그걸 대출 받아가지고 빌려주고, 어디다 투자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또 안 되고, 네, 자식도 또 이렇게 사기당해갖고 놀고 있고, 심지어 언니 연금 나오는 것까지 또 이렇게 압류당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네. 예,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한방에서 동의보감에 보면 그 경우를 이제 탈영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정신적으로 손상 이제 자제분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엄마 마음은 정말 극도로 손상 자체가 이제 마음 상하는 게 심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보감에서 실정 개념이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정신적인 손상과 함께 이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이제 정신과 이제 육체 그래서 정신과 이제 경제적인 두 가지가 손상이 되면 우리의 이제 정신의 손상이 이제 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고 또 사고를 뭔가 일을 하게 되고 예, 이러면서 가슴 쪽 상부 쪽으로는 이제 우라가 생기니까 등 쪽으로 열이 나고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취침을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식사는 어느 정도 하십니까? 처음에 한 1년 전에는 저한테 그래요. 저도 옛날에 아가씨 때 그랬는데 밥이 안 넘어가서 이렇게 물고만 있대요. 네네. 그랬었는데 이제 정신과 약 먹고 좀 몇 개월 지나고 이제 밥은 조금씩 먹는 정도는 되는데 많이 못 먹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이게 뭘 양방에 가서 검사를 했대요. 그런데 뭐 네. 담도가 많이 녹아 있다고 그러더래요. 예. 아, 담도가 녹아 있다고 했을 때 뭐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하거나 다른 거기에 대한 뭐 치료약은 처방 받으셨습니까? 약물 치료는 뭐 따로 약을 예. 먹는다고는 못 들었어요.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이제 마음이 상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금전적으로 손상을 입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다가 보니까
우리 위장 기능이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부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라가 생기면서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니까 음식물을 입에 이제 넣고 있어도 삼키고 싶지가 않고 잘 넘어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심장 이제 우라를 좀 풀어주는 약하게 도움이 되는 거하고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서 손상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심장을 보호해주는 약하고 이제 비위 쪽하고 또 하나는 한방에서 이제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되는데 현재 이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잠은 어느 정도 자는데 아마 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머리가 이제 멍한 상황이 되니까 이때는 이제 보혈시키는 약제를 제가 처방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적어 보세요. 네, 향부자. 네. 향부자를 그 약간 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부자 약간 초 이렇게 적으세요. 네. 그 다음에 복신. 복신. 그 다음에 감초. 네. 그 다음에 연자육. 네. 그 네 가지를 그 각각 4g씩 하시고요. 4g. 그 다음에 그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달이세요. 물을 1000cc 넣으시고. 네. 그렇게 해서 한 30분 자리시면 100에서 120cc 나오시니까요. 보통은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하면 하루에 이제 2번 정도 드시는데 지금 언니분은 몸이 극도로 이제 쇠약해진 상황이니까 그 100에서 120cc 나온 것을 그 식탁에 놓고 하루 종일 해서 조금 삼키시면 됩니다. 그냥 머금고 있다가 그러면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이 경우에는 이제 침 치료나 뜸 치료 도움도 좀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몇 달 들어야 돼요? 그거는 지금 이제 지금 병 자체가 아주 심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3개월 복용하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53년생이에요. 53년생. 키는 69세. 어떻게 되십니까, 어머님? 지금 152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 3.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몸무게는 53kg.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이거 내 20년도, 양천 20년도에 이 목뒤가 끝이 아프더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일하는 거 좀 스트레스가 많고 좀 수면이 많이 부족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자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해고 지금 한숨 물고 목 디스크인가 했죠. 근데 8월 3일날 아침에 양치약 하니까 물이 막 새더란 말이에요. 그래 그때까지는 별로 입이 삐던 건 왜 감촉 못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입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일하는 일이가 그다 사람 위험에 간병 일을 일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와야 내가 나가니까 내 8월 3일날에 그런 느낌 받는데 6일날 대림 무슨 성모병 뭐 있던 거기를 갔어요. 혹시 뭐 중풍인가 안 해가지고 그래 거기 가니까는 입원시키더만 나가이도 찍고 다 이래서 어쩌다 안면막이다 이렇게 하더만. 그래서 일주일 민결 맞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는 어쩌나 한방병원에 가 치료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선생님이 그러더만. 그래서 한방병원에 가 침도 맞고 이래서 어느 정도는 많이 더 삐뚤었던 게 돌아놓았어요. 돌아왔는데 이쪽 왼쪽이 맞았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갔던 게 또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래. 지금 말하는 게 구축이래요. 막 이게 당긴단 말이에요. 얼굴이 막 쏘이고. 그래가지고 요즘 요 근처에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이래도 별로 어째 계속 이래요.
조금 피곤하나 이런 더 하고 예. 얼굴 복판하고 입술 위가 예. 확 당기던 게 이 내려 턱까지 막 올려 당기고 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 돌아갔던 마비되었던 곳에 이제 반대쪽이 자꾸 떨리고 당기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왔던 쪽이가 또 다시 돌려 그게 당겨요. 아, 원래 왔던 곳이 더 당기세요? 예예예. 막 이게 당겨가지고 이것도 되게 힘드네. 예, 지금 이렇게 네. 오 하시면 그게 약간 삐뚤어져 있습니까? 예예. 예. 오 하게 되면은 예, 눈이가 그 왼쪽 눈이가 작아져요. 예.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당뇨는 없고 혈압약은 예, 그때 그래가지고 이거 오면서리나 원래 저혈압인데 150, 60씩 막 올라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낮은 혈압약을 지금 먹으라 해서 계속 먹고 있어요. 예. 요즘도 뭐 스트레스 계속 받으시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7개월 아무 일도 안 하고 치료를 하면서 휴식했어요. 네, 그러다 내가 뭐 어떻게 계속 논다는 것도 그것도 불가능하고 하니까 또 조금씩 일해봤어요. 일하고 좀 힘들면 또 이게 또 더 심해져요. 예, 또 당기고 이래요. 예. 그래서 한의원에서 치료 그것도 괜찮대서 그것도 2번 맞아봤어요. 네,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체질? 예, 체질 검사요. 예. 그런 거는 별로 없고 그거는 그침 넣고 뭐 물리치료하고 이러더만요. 그래서. 선풍기나 에어컨 좋아하세요? 아니 예, 난 그거 이전부터 들었어요. 그 바람 맞게 되면은 예. 입이 삐뚤어진다 이래서 그거 아주 주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선풍기, 에어컨 싫어하셨습니까? 아니 추우면은 가끔씩 개기는 개도 그 가까이는 예. 좀 피면하고 주의를 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지금 그 안면마비가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어도 아마 완벽하게 돌아오지는 지금 않은 상황이고 현재 네. 그게 계속 오 했을 때 이제 그 마비된 쪽으로 삐뚤어진다는 것은 그 근육 자체에 마비가 다 안 풀려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뭐 한의원에서도 예,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마비 쪽으로 이제 순환이 되고 풀어지는 차 불러드릴 테니까 먼저 적어보세요. 예. 예, 백지. 예? 백지. 백지?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흰 백자의 백자고 그다음에 지도의 지자요. 백자의 지자. 예, 백지. 예, 그다음에 갈근. 갈근. 예. 예, 갈근. 예, 그다음에 감초. 감초. 예, 그다음에 생강 팥뿌리 하얀 거 있죠? 어느 생강? 예, 아니 팥뿌리요. 사뿌리? 아니 팥뿌리. 팥뿌리. 예, 팥뿌리. 팥뿌리 하얀 거 한 개요. 그럼 말리지 않고 예, 그냥 하나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중간 정도요. 하나만? 한 뿌리만?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그 앞에 약은 각각 4g씩 넣으시고요. 예, 4g. 예, 그다음에 이제 팥뿌리 한 개 넣으시고 예. 예, 그다음에 거기에 물을 1000cc 넣으세요. 1000cc. 예. 1000cc. 예. 예, 그다음에 중간 1000cc라는 게 어떻게 작은 병 하나면 되는가? 그 물이 이제 지금 500cc가 있고 예, 500cc짜리 그 생수병이 있거든요. 예, 그걸로 2통 넣으시면 됩니다. 예, 예. 끓이지 않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네. 이제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에서 25분 끓이세요. 그거 담가서 어느 정도 며칠 담가 놓으면 돼요? 아니에요. 며칠 담가 놓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제가 불러드린 한방차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차에다가 생수통 물을 1000cc 넣으세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거를 가스불 중간 정도로 해서 20분 달이세요. 그거 다 연 다음에 끓인단 말이죠,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면 한 100cc 나옵니다. 예, 100cc. 예, 그거를 지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혈압약은 제일 낮은 걸로 먹어요. 먹고요. 예. 그러면 그 지금 차를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예? 예, 2번씩 드시고
그걸 한 달 복용하시고 전화를 다시 저희 방송국에 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그 침 네. 치료는 계속 꾸준히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매일 가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경우는 계속해서 선생님이 이제 치료가 그만 오시라고 할 때까지 예, 계속해서 치료 받으시면서 그 한방차 요법 드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어디가 사는데요? 아, 이거는 그거는 지금 그 건제약국에 가서 사시면 됩니다. 건재 약국에.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방송이라 좀 더 네. 자세한 건 다시 전화 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거 먹고 계속 침 맞으면 되는 거지. 근데 침은 어떻게 매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 매일 맞으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매일 맞으니까 어찌게 더 뻣뻣한 것 같아서, 내 어제 하루 안 가고 하루 건너지 맞으면 어떻게 했는가 하고 어제는 안 갔댔어요. 예, 맞으니까 더 예, 맞아요. 뻣뻣해난 것 침을 그러니까 매일 네. 맞다가 좀 뻣뻣한 느낌이 드시면 예, 하루나 이틀 정도 좀 쉬었다가 가시면서 몸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아, 예, 매일 네. 다니다가 혹시 매일 맞으면 좋겠는가 하고 갔는데, 또 이렇게 또 뻑뻑해나고, 이 턱까지 뻑뻑하니까 말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네, 네. 어머님. 꾸준한 침 치료와 또 한약 재료 사셔서 한방차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역과 구토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구역, 구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예, 이제 구역 구토는 원인이 이제 7가지인데요. 예, 그 중에 특별히 뭐 질병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이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구역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동의보감에서 대표적인 원인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위가 약한 거고 네.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이제 담적이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비위가 약한 경우에는 예,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고 특히 저녁을 소식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담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 복부, 배꼽 쪽으로 위와 장이 차기 때문에요. 예, 평상시에 반신욕을 한 번씩 해 주시고 예, 반신욕이 잘 안 되시는 분의 경우에는 예, 배꼽 부위에다가 핫백을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구역과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운동과 소식으로 비위를 강화하고 배 주변으로 따뜻하게 하는 습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과 구토가 계속된다면 한방 치료로도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